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또 우음이 나왔어요. 우음은 무서운데. 인심, 이 사상사 인심 더럽다니까. 아까 말했죠? 꽈박어. 인심여 맹호와 같다. 맹호, 인심여 맹호. 인심이 사납기가 맹렬한 호랑이와 같아. 아주 악독해. 도각철천비라 너 했잖아. 독악, 악독하기가 이런 말이야. 독악을 바꿨죠. 영화선사 주특기가 또 바꾸기를 좋아하세요.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악독하면 재미가 없잖아. 독악 이래야 재밌죠. 그죠? 독악 철저하게 천비 하늘에까지 날아가 사무쳤어. 하늘에까지 올라가. 그 악독한 게 어떤 악독한 게 인심이, 이 사람 인심이 왜 이렇게 사나워. 인심이 사납기가 맹호와 같아. 그 악독한 기운은 철저하게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악독한 기운이 하늘에까지 사무차게 퍼지는데, 이 경허선사가 이게 그거예요. 자꾸 꽈박는다고 협박을 하니까 나쁜 놈이죠. 중놈이. 응? 반학수 은혜요. 반학, 도반, 학을 버타요 이런 얘기죠. 경허선사가 상징적인 인물로 학, 붕세, 신선 그잖아요. 학을 버타요. 따라가. 어디로? 구름 밖으로 따라가. 구름 밖으로 가고 싶어. 아주 꼴 보기 싫어 이런 얘기죠. 이 세상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죠. 학을 버타요. 구름 밖으로 가서 자유자재하게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학을 버타요. 구름 밖에 자재한, 이게 뭐냐면요. 내가 학을 버텨서 이 구름 밖으로 날아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까 구름아 너는 산을 향해서 날아가느냐 했잖아요. 이걸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죠. 학을 버타요. 구름 밖으로 자재한 차신숙, 이몸과 함께 이 말이야. 이몸과 함께 누구랑 더불어서 누구숙여귀, 누구랑 함께 돌아갈까? 어디로 돌아가죠 지금? 구름 밖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시 본래 자리에 귀향이에요. 본래 자리로 귀향하고 싶다. 내내 또 아까 말한 이 개중이죠. 마음자리. 개중이 마음자리인 건 아시나요? 개중이 마음자리예요. 이몸과 짝하여 돌아갈 그 사람이, 그 자가 누구냐 이런 말이에요. 마음자리로 돌아갈. 여기에서 위 기자는 내내 아까 말하는 개중이에요. 마음자리로 심기죠, 심기. 거기로 같이 돌아가자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 짝해서 같이 가자는 게 아니라 그 마음자리를 나누는, 도의 경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를 찾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도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도반. 여기 학과 버타야니까. 여기서는 지금 경허선사의 도반은 누구예요? 학이에요. 학. 근데 이 몸과 같이 따라간 사람 누구냐? 이 몸과 같이 갈 사람 누구냐라고 도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경허선사는 여기서. 근데 지금 현재는 경허선사가 학반이니까, 반학이니까 학을 버텨서 구름 밖으로 나가듯이 따라가듯이 학을 따라가듯이 구름 밖으로 나를 따라갈 사람은 누구냐 이런 말이지. 차신, 이 몸을 따라서 누구랑 함께 더불어 우리는 돌아갈 것인가 라고 학을 도반으로 하고 있듯이 나를 따라서 갈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경허선사가 여기서도 도반을 찾고 있는 거죠 지금. 다음은 경허집에 가장 먼저 실려있는 법어. 진흙수의 울음? 힘들지. 경허에 네 오후가 있더라. 진흙 니자에 사자후죠. 원문이다. 해석에 보면 진흙소의 울음. 이것도 여러 번 해서 지나가요. 진흙소의 울음이 중도야? 로 경허는 자신을 장자의 주소편에 있는 것을 빌어서, 이 진흙소에 진흙의 꼬리를 끌고 다니기를 좋아한다고 경허선사가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장자의 추수편에 나와요. 경허선사는 장자를 무지하게 좋아하지요. 노자보다 장자를 훨씬 좋아하죠. 경허는 려사미가 바사도레오의 화두를 빌려서 우무비 공처의 소식을 들어서
확철대오를 맞으니 그가 바로 깨친 소야. 깨친 소. 성우. 진흙속에 꼬리를 물고 다니는 성우를 좋아해. 그래서 그자가 진흙소의 울음이라고 해서 성우가 된 대력이더라, 이런 얘기죠. 니 우후 진흙니. 그래서 경어는 진흙소가 되어서 사자오를 토해내. 이 법문은 아마도 다 장보일대사를 해결하고 한데 호서 시절에서 천장함에서 행한 법문, 진흙소의 울음. 개차청신 법문, 그것도 역시 천장함에서 내린 법문 같고요. 몇 개가 있습니다. 시중, 또 뭐 있죠? 일진화. 대중을 향해서 토해낸 법음으로 보이는데 주된 내용은 참선에 진정한 의미와 속히 천지식을 찾아서 선지식을 찾으라는 내용이 강조된 게 이 진흙소의 울음이에요. 그러니까 딱 천장함에서 한 거죠. 그래서 참선의 진정한 의미와 속히 선지식을 찾아 올바르게 법을 결택받아라. 선수행에 임할 것을 강구하고 있는 법이다. 이처럼 경어는 선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그가 스승 없이 부사자였기 때문에도 더 그렇죠. 왜냐하면 스승이 있었으면 훨씬 빨랐을 텐데 스승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 그리고 또 스승이 있으면은 이 법맥을 바로 이어받을 수 있었는데 법맥을 이어받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니까 선지식이 있으면 좋다. 경어가 스승이 없이 자신의 법맥을 바로 잊지 못하는 어려움도 그 한 몫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더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역행의 비도. 역행의 비도는 여러 개가 있어요. 많지요. 예. 역행 비도의 최고가 뭐 최고봉이 나녀와의 동숙이죠. 뭐. 나녀와의 동숙인데 그건 말고 이건 지금 나녀와의 동숙은 천장함에서도 일어났고 해인사에서 일어났는데 그 경어 1화 38가지에는 천장함에서 일어난 그 나녀와의 동숙은 안 썼어요. 해인사에서 일어난 것만 이제 크게 확대해가지고 이제 만공스님이 때 썼는데 사실은 이 나녀는 그 만공은 천장함에서 경어선사가 나녀와 일어난 일은 몰라요. 그리고 낮에 그냥 잠깐 있었던 일이라 사실 피부병도 걸렸는데 이제 만공스님이 겪은 건 해인사라 그거를 나녀와의 동숙을 해인사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나녀와의 동숙은 동숙은 아니죠. 통숙은 해인사죠. 천장함에서는 대낮에 낮에 그 천장함에 나녀가 찾아 들어가지고 그때는 어머니도 계시고 어머니도 막 말리고 빨리 보내라고 예. 그리고 태어도 말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나녀에게 그냥 밥 줘 밥 들어오라고 해서 그런데 문둥병이 올라요. 그래서 그 얘기는 천장함에서 지금 우리는 지금 호서 얘기 쓰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안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원함에 갔을 때 이제 나녀 얘기가 나오겠죠. 어촌만행 아시죠? 이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경어성우가 충남 서산 개심사요. 그러니까 이 천장함 이야기는 지나갔어요. 호서지방에 이제 지금 어디에 개심사 이야기죠. 개심사에 주석할 무렵의 일로 때는 1885년 보세요. 1885년 5월에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려오시자마자 개심사를 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심사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1885년 경으로 보인다. 아무 말도 없이 혼자 출타를 하셨어요. 여러 날이 들어오지 않아. 대중이 걱정해. 사방으로 찾아다녔어요. 안 와. 달포는 한 달 보름이 지났다면 포니까 한 달 보름이나 아무리 찾아도 경어선사는 종적이 묘연했어요. 그런데 이때 경어가 간 곳은 바로 어디더라? 서산? 태안반도. 태안반도가 안면도요? 안면도예요. 태안반도 해변의 어장촌이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어장촌은 어촌이라는 거죠. 어촌까지 흘러갔어요. 경어선사가. 뭐 때문에 갔다 그랬죠? 해풍 맞아가지고 갔다 그러는데 경어선사는 여기를 왜 가셔가지고 매상을 크게 하는 집에 이 매상은 뭐예요? 도매상. 이 집은 어장촌인데 도매상을 막 도매로 넘기는 큰 어장촌이었어요.
집에 경허성호 스님이 충남 서산 개심사에서 주석할 미래에 아무 말도 없이 혼자 출타해가지고 여러 날 들어오지 않으시다. 대중이 걱정하여 사방을 찾아나섰다. 달포가 아니나 아무리 찾아도 도무지 행적이 변했다. 경허 스님이 간 곳은 어장 수준이야. 그래서 매장촌에 여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구만. 생선도 우연히 들어가 주인에게 생선 가게 같지? 이거 잘못 썼다. 여기 줘봐. 생선 도매상에, 도매상이랬으니까 생선 도매상에 우연히 들어갔어요. 작정하고 들어간 게 아니고. 영어선사가 뭐 때문에 해풍에 바람쐬러가 내까지 왔대잖아요. 생선 도매상에. 그 대신 간 곳은 어디였더라? 안면도. 도매상에 우연히 들어가 주인에게 인사를 청하며 하는 말이 내가 이곳을 지나는 중인데 배가 고파. 그 구척 장신이 배가 고프니 도매상에 들어갔네요. 배도 고프고 올 때 갈 데도 없는 불쌍한 신사라고. 이댁에 무료로 일을 거들어 드릴 테이니 나를 좀 여기 머무르도록 써주실 수 없겠소? 자, 굿. 왜? 구척장신이었는데 그냥 부려먹기 좋잖아요. 밥만 주면 돼? 옳다거나 땡이로거나 되죠? 하고 머물러 있기를 청하였다. 중략? 왜 중략이요? 계속 써주지. 그리고 또 뭐라고 썼어요? 그래서 써줬어, 안 써줬어? 써줬죠. 그래서 거기서 머슴처럼 중략은 뭐가 들어있냐면 그 속에 그 주인은 위아래로 경어를 훑어보니 등치도 크고 힘도 꽤나 써서 써먹어 부려물만 했다. 그래서 오케이 라고 했는데 일을 또 곧잘하는 게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일을 잘하더라. 어정쩡히 생선 막 그 괴짝을 막 한 손으로 들어 날리고 막 아주 무지하게 일을 잘해서 아주 그냥 쾌재를 부르면서 희해 좋아했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중략했다가 지금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드디어 경어 가풍을 드러내었다. 경어 가풍이 뭔지 아시죠? 죄인집 부인이 부엌에 나와 밥을 짓고 있는데 아궁이에 불을 떼던 스님은 난데없이 그 부인의 궁덩이를 툭툭 손바닥으로 툭툭 치면서 에이 고년 잘도 생겼다 하고 일어서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비슷한 얘기가 또 있죠. 이 그냥 엉덩이 잘생겼다. 왜? 이거 지금 쌍매요? 쌍매. 매를 벌어? 오냐? 나 매 번다. 그래서 교선사가 지금 쌍매놀이 하고 있어요. 쌍매놀이 하고 있어요. 쌍매가 뭔 줄 아시죠? 요놈의 쌍매 때문에 쌍매가 뭐랬죠? 돈 주고 매를 버는 거. 오냐? 이 쌍매놀이 때문에 어디 저기 북한에 그 장뚜루벌에 가서도 그냥 뒤지게 두드려봤죠. 그 주막집 그 노파 건드렸다가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몇 달 잘 살다가 그 주인집 부인이 아궁이 불 때는데 경사가 불 떼주다가 그냥 그랬을까 상상을 하시고 아이 그냥 참 잘도 생겼다 라고 일어서 나갔다. 건드렸어? 일어서 나갔어. 그래가지고 중략도 있죠. 그 중략은 뭐죠? 그거를 또 본 거시기가 당한 그 부인이 지 남편한테 쪼르르 쫓아가가지고 다 꼬아박았어요. 저 중놈은 아니겠지. 어쨌든 저놈이 내 엉덩이를 쳤다라고 해갖고 거기 있던 청년들이 한꺼번에 달라붙어가지고 돼지게 두드러 패는데 그 뭐죠? 멍석말이 있잖아요. 멍석에다가 다 말아가지고 돼지게 두드러 팼어요. 죽었어? 반 죽었어. 그래서 보니까 그냥 이 피가 낭자해. 선혈이 낭자해. 그래서 그거를 이놈이 죽었나 살았나 보니까 죽지는 않은 것 같고 목숨이 간닥간닥해. 그래서 이걸 그 생선 가게에 그 창고에다 갖다가 넣어놨어요. 창고 속에다가. 며칠이 지나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죽었나 살았나. 그 얘기야 지금. 그래가지고 나 일어서 나갔다. 중략.
이상하게 생각한 상인은, 이 상인은 뭐냐면 이제 생선을 고르러 온 도매 상인들이죠. 예, 생선물이 좋은가 나쁜가를 보고 이제 도매금으로 뛰어가잖아요. 근데 그 창고로 들어갔더니 어디선가 숨소리가 들리는 거죠. 간드락간드락 이어질 듯 말 듯하는 그 숨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것이 이상하다라고 상인이 그 숨소리 나는 곳을 찾아서 가보니까 고기 상자가 있는데, 그 고기 상자가 적재되어 이렇게 쌓여 있는 이런 얘기예요. 뒤를 헤치고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뜻밖에도 세상에 괴상하게도 큰 고기가 있는가 보다 하고, 이거 정말 큰 고기인가 보다 하고 호기심으로 그 섬 거적 이거 하니까 이렇게 그 거적을 덮어놨어. 이런 처지길 놈들, 이게 사람이야? 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섬 거적을 제쳐서 보니까 전신에 피가 시커멓게 엉겨붙어 맨날 며칠이 지났는지 몰라요. 이 경화선사 정말 대단하죠. 그러던 이상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더라. 갔다가 거적으로 가서 엎어놓은 지가 며칠이 지났으니까. 거기서 용케도 살아계셨죠. 이 의외의 사태에 눈이 둥그레든 상인이 수스라쳐 놀라 눈을 씻고 다시 보았다. 분명 아직 죽지는 않았어. 목숨은 붙어있는 것 같아. 이게 사람이란 말이냐 시체란 말이냐. 죽지는 않은 사람이었다. 부랴부랴 끄집어내놓고 섬거적을 풀어보니 이 집의 일꾼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눈에 익혔었죠. 그죠? 몇 달 살았으니까 경화선사가 거기서. 사람 놈이 아닌 인간들이 이거 많다니까. 이 짐승 같은 놈들 다. 상인은 더욱 놀라며 그 연유를 물어봤지만 스님은 일체 말이 없어. 상인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경호 스님은 말이 없어. 이쪽 중략도 있죠? 이 중략은 또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 상인이 가가지고 주인놈 나와. 너 이게 사람이냐? 너 왜 이렇게 했냐? 이 사람이 잘못을 했. 야 이놈아, 잘못을 했으면 관가에다가 꼬아박아서 관가에 고발을 해가지고 관가에서 이 벌을 내리도록 해야지. 니네가 이렇게 사람을, 이건 살인이야! 라고 막 호통을 치니까 그냥 알았다고 잘못했다고 이제 하니까 이 상인이 뭐라고 말해요. 당장 이 머슴 끌어다가 다 치료해서 살려놔. 치료 안 하면 내가 관가에 고발할 거야. 치료해서 살려서 보내. 예. 그렇게 하고 손이 발이 빌었답니다. 그렇게 하고 가니까 이 개 같은 놈들이 이게 치료를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인간들 짐승이 아닌 짐승 같은 것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해. 여기다 했네. 그 뒤 그 주인이 스님에게 말하기를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속히 당신 갈 곳으로 가시오. 라고 하며 떠나기를 재촉하죠.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집을 나와 개심사를 향해 돌아오던 도중에 큰 스님을 찾으러 나온 반공 스님과 해월 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쌍매땜이 문제가 있다니까. 이게 역경의 비도요? 이게 역경의 비도요. 일부러 역경계를 만들어요? 뭐냐? 역경계를 만들어가지고 매를 벌어? 매를 벌어요. 작정하고? 응, 작정하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역경의 비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반공 스님과 해월 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스님은 옷이 다 찢어지고 얼굴이 전부 깨져서 박살이 났어요. 개박살이 나가지고 상처 투성이가 되어 차마 그 얼굴을 몰라 알아보지 못할 만큼 다 초라해졌더라. 이러면 이토록 초췌한 모습의 스님께 스님 도대체 어디 갔다 오셔서 그 꼴을 이 꼴이 이게 뭐지요? 그렇게 얼굴과 몸에 상처가 나도록 다치셨습니까? 설마 돼지게 두드러 맞아고 멍석말이 해가지고 사흘간 나흘간 엎어놨다 소리는 못하겠죠. 그래서 스님 어디 가셔서 그처럼 얼굴과 몸에 상처가 나도록 다치셨습니까? 하고 묻자 스님이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 포변에 이 말이야. 포변. 그러니까 강바람 주변에 이런 얘기가 내 포잖아. 포 하고 포변에 구경 나갔다가 내가 포변에 구경 나갔는데 그때 해풍이 심해가지고 이 포변은 어디요? 서해바다죠. 내 안면도니까 갔더니
해풍이 심해서 해풍이 그냥 내 얼굴을 사정없이 때리쳐가지고 영원양 옆구리 됐어. 구경 나갔다가 해풍이 심하여 자연 이렇게 되었다네. 이게 무슨 소리래요 하면서 엉쾌한 웃음을 지어 보일 뿐 이러저러한 일체의 말이 없으셨다. 야, 대단하죠. 그 후에 그때 구해준 그 상인이 우연히 개심사를 왔어요. 왜 왔죠? 불공 드리려고. 불공 드리러 왔는데 거기 경허스님이서 그때 뒤지게 두드려 맞은 그 일꾼? 일꾼이 경허스님이 거기서 조실로 계시니까 오마이갓. 그래서 이 사실을 다른 스님들께 알려줘 그제서야 대중들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참, 이 참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예. 비록 경허선사가 그 역경계를 실험하시고 이렇게 그걸 하셨는데 이 경허선사의 이거는 뭐 한두 개가 아니죠. 나중에 그냥 물동이 뽀뽀 그냥 물동이 이고 가는 안악 뽀뽀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정령 애들한테 지팡이 주고 뒤지기 두드러 패는 거에서 시작해서 뭐 삼수갑상까지 가서도 그걸 못 버리시잖아요. 경허선사만의 독특한 그런 경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경허의 이야기는 헷갈리기 시작한다. 또 일설에 또 경허선사에 대한 이야기가 꾸며내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뭐라 카더라가 막 나와요. 그래서 경허의 첫사랑 같은 소리하고 무슨 경허선사가 첫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경허선사가 아까 우연히 들어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누가 우연이겠냐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은 우연히 간 거야. 응? 물길 따라 발길 따라 그냥 전설 따라 갔는데 이제 이야기를 꾸며내야 되니까 서산에 서산 갯마을에 거기는 서산 갯마을이 아닌데 그죠? 안흥 땅 안흥이 아니고 안면도인데 처녀가 시집을 가가지고 경화가 그 집을 찾아 나섰다가 죽을 봉변을 당하고 살아 돌아온 이야기가 있더라라고 하니까 그 처녀가 그러면 어장촌으로 갔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이야기 하나가 또 퍼지고 해가지고 김태읍이 한 거 봐요. 김태읍이 대낮에 여자를 불러오라고 하더라고. 또 뭐 정처산에 무슨 뭐셨죠? 그러한 흉악한 이야기가 다 번지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에 소개한 내용은 조금 다르게 또 태안의 여장촌 주인 마님을 희롱하다가 봉변을 당한 상인이 들은 얘기로 두 가지 이야기가 세간에 떠들어오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하다가 이제 경허선사 첫사랑 얘기가 나가지고 경허선사가 무슨 첫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라는 이런 엉뚱한 이야기로 번지더라 이런 얘기고 물론 여기서 안흥은 태안면에 속해 있는 시골 어장촌 마을이라고는 합니다. 안흥이 어디 있어요? 있나 봐요 안흥이. 경허의 어촌만한 이야기의 발상지는 거의 일치하지만 문제는 경허가 희롱한 대상의 첫사랑 처녀 갯마을 처녀가 아니고 양반집 안방마님인데 어느 쪽이든 세간의 이목은 그냥 흥미를 끌어보려고 그냥 저기 김태읍처럼 그래서 이렇게 막 카더라 뭐마라 카더라 해서 이야기가 부풀리고 얘기돼서 와전되면서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러나 논자의 이야기의 논지가 경허가 살아서 돌아온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는 얘기죠. 왜? 경허사는 어떻게 살았어요? 살아 돌아왔는데도 아무 얘기하다니. 이게 바로 역경계의 비도의 행리란 얘기를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야기는 중도실상을 넘어서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얘기죠. 역경계지만 모든 거를 다 초월한. 그래서 증득한 깨친 자만의 영역으로 범인은 감히 이 흉내를 내어붙네요. 접근조차도 붙네. 그래서 절대 경지이기 때문에 그 사지에서 죽다 살아난 이 경허야가 중요한 거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왔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죠? 내가 포변에 나갔다가 해풍을 맞아서 이 대단한 얘기잖아요. 껄껄 웃은 거. 개심사로 돌아온 이게 끝이에요. 그 포변에 바람 쐬러 나갔다가 해풍을 만났다. 에휴. 그런 경허의 이야기가 있죠. 여기 큰 스님을 찾으러 나온 제자 만군가요. 스님의 행세 꼬라지가 옷이 다 찢어지고 얼굴이 전부 깨지고 상처투성이 몰골은 볼
볼 만큼 몰라볼 만큼 초라했겠죠. 그래서 스승에게 스님 어디 가셔서 이렇게 됐죠? 포변에 구경 나갔어. 해풍이 심했어. 흔쾌히 웃었어. 개심사에 찾아온 상인 말을 들었어. 끝! 그래서 이게 참 이 간단데스로 경호선사가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이렇게 끝내버린 얘기, 해풍에 바람 맞은 이야기, 해풍 맞은 이야기로 이게 끝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거를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대중들 말이야. 이것들은 아냐? 모르죠. 여기서 경호의 이러한 경지는 이런 경지가 어디서 나오나? 선과 악을 여였죠. 왜? 자기를 때린 자에 대해서 어떤 악심도 없어요. 선과 악을 여의고 생사를 초월했어요. 생사를 초월해. 죽든지 말든지. 살았어? 사량 분별을 초월하고 스스로 뭐요? 와군과 부처를 동시에 작했고, 작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군도 됐다가 부처도 만들었다. 자기가 마군이 됐다, 자기가 부처가 된 거예요. 누가? 경호선사가. 그리고 생사 없는 곳이요? 생사가 없는 곳에서 생사 있는 곳까지 잘 왔어? 등한이 다 돌아. 절대 경계. 중도 실상의 실체를 현실에서 현현해가 몸으로 규언해 보였어. 스스로가. 이게 대보살의 경지가 아니면은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역경계의 아까 말했지만 쌍매죠, 쌍매. 가능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경호선사가 자기 스스로를 계속 시험해 가면서 역경계의 비도를 대중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경계를. 그러니까 이러한 경계를 이렇게 경호선사가 스스로 쌍매를 자처하지 않으면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한 경호선사가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이거를 듣고 엄청난 감동을 받는 거죠. 대단한 거고. 이 경호선사는 사실은 자신의 경계를 스스로 그냥 놔둬본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대중이, 중생들이. 그냥 고마 엉덩이 한번 때린 거에 발끈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경호는 그 당시 동학사에서 동학자돈 이걸로 써 여기 고쳐주세요. 골짜기 학자를 또 써놨네요. 뭐냐? 여기서 뭐냐? 여기 학자. 골짜기 학자라서 학자를 써요. 아이고 이제 도사가 되셨네. 저 박박사 됐네. 여기서 저 해있어요. 박사가 됩니다. 기왕 간 김에 이것도 고쳐줄 수 있나? 아이고 여기도 어디 갔냐. 이 천장암 꼬라지를 봐. 이 바위암이라 이걸 쓰면 안 돼. 천장암. 동학사에서 대도를 성취하고 천장암으로 거처를 옮겨 보임을 하고 5년여를 머물다가 겁에가를 읊고 스스로 주장자와 두독이 그리고 털바가지를 태우고 자유의 몸으로 하산했어. 이게 뭐더라? 1885년 겁에가를 부르면서 5월에 내려가셨죠. 하산하셨죠. 그래서 태우고 자유인의 몸으로 조사로 하산해서 가장 먼저 들린 곳이 어디더라? 개심사더라. 개심사에 가서 뒤지게 두드려 맞았어. 내려오시자마자 경화선사가 처음으로 대중에 보인 법문이에요. 대중법문. 몸으로 구현한 법문. 어촌만행. 그거를 제목을 어촌만행이라고 쓰셨더라고요. 근데 만행은 아직 하지도 않았어. 그냥 첫 번째 행위요. 그게 만행이 아니고 첫 번째 저지른 일. 경화선사가 대중으로 나와서 첫 번째 저작거리에서 저지른 일이 이 어촌만행이더라 이런 얘기죠. 바로 이때 경화는 자신이 해결한 장보일대사의 경계를 한번 실험해 본 거예요. 실험했다가 죽을 뻔했어 경화선사.
철저히 몸으로 시험하는 역경계의 비도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자글했어. 아주 말했죠. 마종의 작도 하고 부처의 작도 하고 행하게 되는데 주로 인욕바라밀을 통해서요. 그래서 제일 경사 생각하기에 인욕바라밀이 제일 세서 한번 해본 건가? 주로 인욕바라밀이죠. 근데 이 인욕바라밀과 또 천장 아니 뭐지죠? 나녀동숙하고는 또 달라요. 나녀동숙은 인욕바라밀이 아니야. 대보살의 경지야. 그냥 뭘 그래. 대자대비. 그건 대자대비고 이건 인욕바라밀이고. 중생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는가 한번 알아보는 거죠. 이를 통한 선정을 이루고자 하는 행로로서 그 인욕바라밀 속에서 선정을 이뤄야 살아남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경허선사는 살아남은 거예요. 선정의 경지에 들어가지고. 그게 만약에 선정에 들지 않았더라면 또 얼마나 아픔이 많이 있었고 또 얼마나 모욕감이 있었고 얼마나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다 없어요. 그게. 왜? 선정산매에서 그걸 당하고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해풍 맞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선정의 행로로서 자신의 중도 실상의 경지를 낱낱이 몸으로 드러내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개심사에 가서 첫 번째 하산하고 첫 번째 이런 작품이라니까요. 작품치고는 그러다가 경호선사 가시면 어떨 뻔했어. 아이고 못 살아. 이러한 역경계의 비도를 경호는 여러 차례 우리에게 그 뒤로 많이 재현해 주지요. 이게 처음이에요. 그 이야기는 지리산 마정령의 몰매가 또 있죠. 그리고 북녘에 가면 이리중에다 가셔가지고 역경계의 비도를 어디서 종남면 장뚜루벌에서 또 해. 강계군 종남면 한전동에 있는 장뚜루벌에서 일어난 쌍매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두 이야기는 뒷부분의 영남과 북녘편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자세히 다뤄. 그러죠.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얘기가 달라져? 뭐냐?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하고 하나 더. 그 뒤에 또 길을 빨리 걷게 하는 농새라는 또 그게 있죠. 이게 길을 빨리 걷게 하는 농새는 뭐예요? 농새. 희롱할롱 세상새니까 세상을 희롱했단 얘기야. 이게 바로 그 안아가고 뽀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경어법어의 일화에 실려 있는데 이 비슷한 일화로 쌀자루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내 쌀자루가 그거지 뭘. 만공이 닭 발라갔다가 쌀자루를 등에 업으니까 그 어린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일화가 여기 있다 이런 얘기야. 어느 날 만공은 스승 경어와 함께 길을 가는데 날은 저물고 어둡고 다리는 아프고 해서 한 발짝도 옮겨놓기가 실증이 나는 긴 보도 여행이었다. 경어는 내 빨리 가는 방법을 한번 써볼 테니 자네 빨리 따라와 보게나 하고 얼마 뒤에 어느 촌락에 이르렀다. 여기서 경어가 택한 방법은 화엄경에 나오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주 이거 아시죠? 이거 화엄경에 이거 사군계다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주로 결국 일체유심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방편으로 그냥 뽀뽀질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빨리 걷게 하는 동세인데 이거는 만공이 어릴 때 얘기죠. 어렸을 때. 그 다음에 그 뒤로 또 경어선사가 서산 뭐야? 또 나와? 안 돼. 여기서 잘라야 돼. 이거 동원 이야기죠? 뭐냐? 계산 개시. 여기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